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셀슈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로마노의 히위고가 떴고 이적료는 총 8,500만 유로 규모, 우리 돈 1,374억 정도고요. 7,650만 유로의 기본 이적료와 850만 유로의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5년 계약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셀슈코가 어떤 선수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맨유는 셀슈코를 살 때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들어가도 맨유의 거의 모든 경기를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이 유로파리그 끝나고 막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쿠냐, 음베모도 꽤 비싼 돈 주고 산 상태에서 셀슈코까지 어떻게 산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세 선수를 다 합해서 4천억 정도의 돈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맨유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또 드는 비용을 좀 줄여야지 셀슈코를 사는데 더 여유가 생겼겠죠. 그래서 맨유가 자금을 절감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와봤습니다. 첫 번째, 래시포드가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래시포드의 한 시즌 주급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임대 갈 때 바르셀로나가 래시포드의 주급을 전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1270만 파운드, 우리 돈 21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베모, 쿠냐 이런 선수들은 이적료가 비싼 대신에 나눠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부에 찍히는 건 순수 그 이적료만큼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리고 과거 선수들의 세론 조항이 있습니다. 세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어떤 선수를 팔 때 이 선수가 또 다른 팀에 가면 일정 부분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축직먹이라는 선수가 맨유에서 첼시로 갔습니다. 이적료 1,000억이고요. 이제 세론을 30% 붙였습니다. 그리고 축직먹이 잘해서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적료가 2,000억이고요. 그때 세론 30% 조항을 걸었으니까 2,000억에 30%, 600억을 맨유가 갖고 1,400억을 첼시가 갖는 겁니다. 이게 보통 세론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깊게 들어가면 세론이 그냥 이렇게 통 이적료에서 30% 까는 것도 있고 수익분에서 30% 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딥하게 들어가면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체 이적료에서 30% 깐다, 40% 깐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유가 어떤 팀에 보낼 때 세론 조항 껴서 보냈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맨유에게 떨어진 세론 수익이 2,100만 파운드, 우리 돈 35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초가 지난 시즌 첼시로 임대 갔을 때 첼시가 리그 일정 순위 이상 기록하면 완전 이적되는 조항을 넣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첼시가 위약금을 지불하는 거였죠. 그래서 첼시가 그 산초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불한 위약금으로 얻은 돈도 있고요. 또 래클리프라는 구단주가 들어오면서 구단의 쓸모없는 인력들을 감축했습니다. 그런 데서 아낀 돈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보니 그래도 셀슈코를 사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셀슈코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셀슈코는 03년생 22살, 키 195입니다. 슬로베니아 국적이고요.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03년생이라는 20대 초반의 나이가 눈에 띄고요. 키가 195인 게 또 눈에 띕니다. 실제로 경기 중에 뛸 때는 셀슈코만 혼자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 정도로 눈에 띄는 키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셀슈코의 지난 시즌은 어땠을까요? 셀슈코 22-23 시즌 37경기 16골과 3개의 도움, 23-24 42경기 18골과 2개의 도움, 24-25 45경기 21골과 6개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 시즌 15골 이상 넣어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록 오른쪽에 90분당으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의 득점과 도움을 기록했느냐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90분당 뭐 0.6골, 0.8골, 0.6골 이 정도면 출전 시간 대비 상당히 많은 득점을 거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세슈코의 특성을 말할 건데 그 특성과 별개로 이 분당 득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골만 본다면 또 괜찮게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슈코의 부상 이력도 좀 중요하잖아요. 세슈코의 부상 이력은 21-22 시즌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21-22 시즌 2달 정도를 제외하면 여태까지 왔을 때 부상은 없었고요.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부상도 없었고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맨유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슈코의 플레이 스타일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페셜은 고점을 확인할 때, 그리고 이 선수의 평균적인 능력을 확인할 때는 경기별 터치 영상을 자주 찾아봅니다. 물론 풀경기를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슈팅 능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슈코의 지난 50개의 슈팅 모음, 60개, 80개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평균적인 슈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팅 스킬입니다. 슈팅 스킬은 퍼스트 터치를 어떻게 갖다 놓는지, 자세를 어떻게 잡고 슈팅을 때리는지, 슈팅 릴리즈가 빠른지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세슈코의 슈팅 스킬에서 느껴지는 거, 저는 솔직히 정교한 슈팅 스킬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슈코가 코스를 노려차거나 약하게 차야 하는 슈팅에 약점을 좀 보이더라고요. 코스를 노려차는 건 내가 풀스윙을 가져갈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발을 뒤로 많이 당기지 못할 때 인사이드나 인프론트로 코스를 노려서 차야 하는 그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슈팅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차야 하는 슈팅도 있어요. 골문 되게 앞에서 동료에게 패스 받은 공을 세게 차려고 스윙을 크게 가져가면 수비가 각을 막을 타이밍이 생기고, 또 골키퍼도 슈팅 동작에서 방향을 잃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약하게 차야 하는 타이밍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파워보다는 정확도에 신경 쓴 슈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세슈코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슈팅 퀄리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일관성이란 건 슈팅이 항상 안 들어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세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세진 않더라도 항상 코스는 좋다, 이런 일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슈코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섞여서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슈코 만약에 맨유에 온다고 했을 때 원더골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넣으면서 아니 여기서 이걸 넣어? 와 슈팅 대박이네? 이런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쉬운 찬스에서는 삑살이라고 하죠. 제대로 임팩트를 가하지 못한다든지 골키퍼 정면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슈코가 몸이 커서 기를 오래 모읍니다. 우리가 흔히 슈팅 반박자 빠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슈팅을 릴리즈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슈코는 그런 표현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이 커가지고 좀 기를 오래 모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 기를 오래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수비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슈팅각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또 슈팅의 파워가 제대로 안 실리고 내지는 수비를 맞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팅 스킬에는 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로빙 슛을 한다든지 알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향만 바꾸는 감각적인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한 것들을 모아서 보면은 사전 터치 없이 바로 찰 때 좀 득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슈팅에 비해서는 안 잡고 내지는 한 번 정도 터치하고 하는 슈팅에 그나마 괜찮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슈팅 스킬과 골 결정력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슈팅에 관한 스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슈팅 파워입니다. 슈팅 파워는 제대로 맞으면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엄청 셉니다. 뭐 진짜 공이 터졌는지 골 들어갔을 때 그물이 찢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정도로 진짜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골대로 갈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이 아예 골문과 먼 거의 코너 플래그 쪽으로 홈런을 날리는 슈팅을 할 때도 있거든요. 슈팅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힘과 0점. 그런데 이 0점을 잘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하면 이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슈코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힘이나 운동 능력들은 충분히 있는 선수인데 그걸 쓰는 방법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선수다. 그런 것들을 다듬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슈팅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슈코가 또 공 없을 때는 오프 더블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공 없는 순간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수들의 패스를 받아주려고 하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타이밍마다 계속해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전방 압박도 열심히 하고요. 전방 압박하러 상대에게 다가가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역습 상황 때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런, 공을 주고 다시 박스 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괜찮습니다. 뭐랄까 공격수들이 주고 안 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고 계속 뛰는 책임감 있는 움직임이 저는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 능력도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터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공중볼 경합할 때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아직 낙구 지점 포착 능력은 조금 길러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지금 수비와 우리 선수가 발길이 부딪히면서 공이 하늘에 떴다. 지금 보니까 역스핀이 걸렸네. 그러면 내가 이 역스핀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헤더를 해야 하지? 내지는 지금 낮고 빠르게 온다. 이거는 내가 잡아놓기에는 컨트롤이 너무 멀리 갈 것 같아. 이거 그냥 바로 돌려놓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낙구 지점이라는 건 그 떨어질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는 능력인데 세슈코가 점프도 되게 높이 뛰고 엄청 위협적인 존재는 맞지만 자기 머리 뒤로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낙구 지점이 맞았을 때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확실히 파악했을 때는 확실히 엄청난 피지컬로 압도를 했어요. 세슈코가 키가 195에다가 점프를 하면 거의 3m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위치에만 서 있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피지컬적으로 세슈코를 이길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동일 키 대비 이 점프 능력이라든지 몸의 탄력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더를 또 공격할 때는 잘 따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헤더의 정확성이죠. 내가 이 헤더를 잘라 먹을 건지 그냥 그대로 밀 건지 바운드를 시킬 건지 그냥 집어 넣을 건지 다이빙 헤더를 할 건지 서서 돌릴 건지 점프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 공격 시 헤더의 정교함을 만드는 건데 이 정교함도 저는 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세슈코를 설명하는데 각 분야에서 말씀드리는 느낌이 대부분 비슷하죠. 이 선수가 뭔가 가진 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아직 효율적으로 펼쳐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연계 능력도 한번 볼게요. 연계 능력은 저는 냉정하게 시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가 딱딱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동료가 받기 편하게 깔끔하게 깔아서 주는 듯한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연계를 많이 시도하려고 합니다. 동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요. 퀄리티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지고 있고 우리 팀 선수가 상대편 골대를 보고 있어요. 시야가 더 열려있는 선수, 더 양질의 패스가 나갈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당연히 등지고 있는 나보다는 시야가 열려있는 우리 선수겠죠. 그런데 공격수들 중에 그 동료에게 리턴 안 주고 그냥 잡고 무조건 돌아서려고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슈코는
적어도 그 동료에게 주려고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자기가 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동료한테 주고 자기는 오프 더 볼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줄 때의 퀄리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료에게 패스를 줄 때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패스 같은 건 잘하겠죠. 분데스리가 뛰던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뛰던 선수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여러분, 세슈코 정도의 기대를 받는 선수는 일반 선수랑 당연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상위권 선수들 중에서 연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리턴 패스의 정확도는 저는 아쉬운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공을 다시 돌려줄 때 공이 통통통통 튀면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뒷발로 패스할 때도 동료가 컨트롤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리턴 패스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하면 세슈코 간결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턴 패스의 퀄리티를 높이지 못하면 투박한 공격수로 남게 됩니다. 어쨌든 시도는 많이 하나 퀄리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플레이메이킹하는 능력도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리 케인 같은 선수 보면은 내려와서도 뿌려주는 능력이 거의 미드필더 같잖아요. 근데 세슈코는 뭐 역습 상황 갈 때 동료에게 뿌려주는 패스 솔직히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세슈코 발밑으로만 공이 오는 게 아니겠죠. 막 바운드된 공들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는 선수들은 그 바운드된 공도 잘 죽여서 동료에게 줍니다. 그런데 세슈코는 그런 능력까지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맨유 팬분들이 우리가 호일룬 봤는데 얘 호일룬 리턴 패스 너무 투박해. 호일룬 이 등지고 버틴 다음에 기본 패스 주는 거 왜 이렇게 못하지? 이제 세밀한 공격수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세슈코도 엄밀하게 말하면 세밀한 스타일의 공격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르크지 같은 연계 능력, 미드필더 같은 리턴 패스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저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세슈코는 미드필더처럼 내려오면서 같이 뭐 만드는 축구를 할 때 적합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수한테 피니셔 역할을 맡기면서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선수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합 능력은 어떨까요? 경합은 공중볼과 지상 경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공중볼 경합은 준수한 편, 지상 경합 능력은 저는 살짝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는 막 상대를 압도한다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 피지컬 값, 그러니까 몸뚱이 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합 능력의 소유자를 맨유에서 찾자면 저는 맥과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것과 별개로 이 덩치를 잘 활용하는 능력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슈코는 내 몸을 100% 활용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능력은 엄청 좋아요. 가지고 있는 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통뼈 느낌의 스피드 빠르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힘, 스트렝스 같은 게 저는 좋다고 느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방출하는 능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싸움 할 때도 그 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각만 딱 맞아 떨어진다면 상대 수비를 쉽게 이겨내는데요. 그 각을 만드는 연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맨유에서는 이제 등지고 리턴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등지기 스킬, 몸 쓰는 노하우가 생긴다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성장폭이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신체 능력을 쭉 추출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질 때보다는 몸이 앞을 보고 있을 때 공 가지고 가는 그런 능력은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세슈코를 날것의 스트라이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좋게 말하면 날것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직은 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세슈코는 컴플리트 포워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원석은 맞지만 결국에 이 선수를 매장에서 쓰려면 잘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선수지만 이제는 맨유가 이걸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입해온 선수들 있잖아요. 쿠냐, 은베모 같은 선수들. 그 선수들이 축구력, 그러니까 뭐가 축구 실력인지는 사람들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수 축구력으로 따졌을 때는 쿠냐, 은베모가 세슈코보다는 훨씬 더 잘한다고 느꼈어요. 공을 더 잘 찬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느꼈고 성숙함이 필요한 공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괴물 유망주라고 하잖아요. 괴물 유망주 중에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 좋고 신체 능력 좋고 힘 좋고 이런데 그 가운데 저점을 못 채워서 결국에는 유망주로 남는 선수가 있고 이 가운데 저점을 꽉꽉 채워서 성숙한 스트라이커가 되면서 그때부터 막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스트라이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슈코도 그런 쪽으로 누군가 리드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고요. 첫 시즌에 맨유에 적응할 때는 다양한 역할보다는 마무리 버튼을 누르는 스트라이커로 사용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맨유에서 무조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축구선수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걸로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고 맨유에 와서 잘 튜터링을 받거나 내지는 뭐 좀 투박하더라도 골만 잘 넣으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맨유 와서 자기의 장점만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슈코는 어떤 선수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